게임 강국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건드릴 수 없는 전설적인 게임의 신들이 있습니다. 몸담은 게임에 있어 전성기 시절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역량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게임 판도를 바꾸어버릴 정도의 영향력과 파장, 그리고 범세계적인 대회에서도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해 대한민국을 널리 알린 선수들이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5대 게임신 영상 시작할게요. 워크래프트3의 장재호, 외계인 안드로장, 제5종족 판타지스타, 워크래프트3 역대 최고의 프로게이머이자 나이트엘프의 아버지 장재호 선수. 나이트엘프 종족 전세계 프로게이머 승률이 40% 남짓할 때 나홀로 승률 70%를 찍는 것을 시작으로 전성기 시절 그가 대회에 출전하면 어차피 우승은 장재호라며 우승자가 누군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았을 정도의 위용을 자랑했던 선수이며 세계권급 대회임에도 장재호 선수가 1패를 할지 안 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일화가 있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자랑한 선수입니다. 그의 경기력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맵 제작과 진행, 연출 등을 맡았던 해설위원 장재영이 리그를 흥행시키려는 의도로 최약체로 꼽히던 종족 오크가 승리하는 극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오크 종족의 능력치는 비약적으로 버프, 나이트 엘프 종족의 능력치는 약화시킨 조작 맵을 대회에서 차용하게 됩니다. 당연히 오크가 훨씬 유리한 맵이었지만 조작 맵 제작자를 비웃듯 장재호 선수는 이 대회에서 보란듯이 우승하죠. 또 다른 먼치킨스러운 이야기로는 대회 전날 오른손을 시작으로 팔꿈치까지 깁스를 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바로 대회에 출전해 이전 대회에서 우승과 준우승을 했던 외국인 프로게이머들을 상대로 가볍게 승리했다는 일화까지 있죠. 이런 실력을 기반으로 한 번도 하기 힘든 세계대회 우승이라는 기록을 1티어 49회 우승, 2티어 9회 우승, 도합 58회 우승이라는 워크래프트3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넘사벽급 선수가 한국인이라는 점, 그리고 이 시대를 같이 살고 있다는 점, 오랜만에 국뽕이 차네요. 카트라이더의 문호준. 카트라이더는 문호준 전과 후로 나뉜다. 카트라이더계의 슈퍼 천재 소년이자 카트리그 역대 최다 우승을 기록한 문호준. 2006년 초등학교 3학년 49세라는 나이로 대한민국 e스포츠 역사상 최연소로 데뷔를 한 뒤 이후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규리그 최초 14회 우승이라는 카트라이더 역사상 유일무이한 대기록을 세운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또한 공식리그 양대 우승, 최초 개인전 2자릿수 우승, 개인전 18연속 결승 진출 등 아예 넘사벽적인 커리어가 무수히 많죠. 문호준 선수의 압도적인 기량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문호준 선수가 대회 우승을 독식하자 리그의 메타를 8인 개인전에서 2인 4팀 팀전으로 바꾼 사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의 독주를 막기 위해 대회 방식을 바꿔버린 것이죠. 새로 바뀐 경기 방식은 엄청난 견제가 있었기에 문호준 선수의 커리어에 살짝의 공백이 생기긴 했지만 결국 바뀐 룰 속에서도 우승을 해내어 카트 왕제의 입지를 다시금 다지게 됩니다. 이후 중국 리그까지 휩쓸고 2018년 개인전과 팀전 양대 우승이라는 최초의 대기록을 세웠고, 2020년도 역시 양대 우승을 해내었죠. 비공식 대회까지 포함하면 그가 우승한 총 횟수는 무려 16회. 이런 연유로 카트라이더 개발진 측에서 역사상 최초로 선수 문호준 한 명만을 위해 문호준의 이름을 딴 헌정 카트바디까지 출시한 바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카트리그 역대 최다 우승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세운 명실상부 카트라이더계의 고트 문호준 선수. 그 누구도 범접하기 힘든 최고의 선수임에는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철권의 무릎 배재민. 데뷔했던 때부터 40에 가까운 나이에 들어선 현재까지 최정상의 자리에 위치한 한국의 철권신 배재민 선수. 철권 7에는 캐릭별 37개의 계급이 존재합니다. 보라단 정도만 돼도 어디 가서 방구 좀 낀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그 윗급인 전세계를 통틀어 철권 최고수들이 모인 구간인 황금단, 그리고 그 이상의 절대 신계급 테켄갓 오메가, 한 캐릭만 주구장창하는 장인도 올리기 힘든 계급인데, 배재민 선수는 현재 전 캐릭터 모두 테켄갓 오메가 계급을 달성했을 정도로 철권이라는 게임에 있어서 절대적인 입지를 가진 극강의 고수입니다. 이런 실력으로 10수년간 국내외 철권 대회에서 우승 102회, 준우승 31회라는 위대한 업적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데뷔 이래 17년이 넘어가는 경력 중 우승권과 멀어진 적이 없고, 현 37세의 나이임에도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격투 게임 대회 EVO 2022 철권 부문에서 우승한 것으로 봤을 때 아직도 그의 역사는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배재민 선수가 정말 대단한 점은 과거 오락실이 성행한 이후 PC방이 급격히 생겨나면서 또래 친구들이 컴퓨터 게임으로 옮겨가 철권이라는 게임 자체가 아마추어 게이머들의 취미에 머무르게 됐는데, 배재민 선수는 끝까지 철권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군 제대 후에도 전국의 오락실을 찾아다니며 숨은 고수들과 대전을 벌였고 새로운 공격법을 끊임없이 연마했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배재민 선수가 있게 된 것이죠. 아무튼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세계 철권 최강자 중 하나로 군림하고 있는 배재민 선수, 철권의 레전드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페이커. 전세계를 통
통틀어봐도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이자 살아있는 역사로 꼽히는 페이커. 1106전 747승 359패, 월드 챔피언십 우승 3회, MSI 우승 2회, LCK 우승 10회라는 롤 역사상 유일무이한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현역으로 뛰고 있는 만큼 아직도 그 역사가 진행 중인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거기다 롤이라는 게임 자체가 세계 각지에 많은 팬들을 보유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인 만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e스포츠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프로게이머라고 볼 수 있으며 그의 인기를 살필 수 있는 대목으로 연봉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프로 선수 중 최고 연봉이라고 합니다. 프로게이머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국내에서 활동하는 프로 운동선수들까지 포함한 수치 중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해요.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대략 50억 원이 넘을 것이다 라는 추측들이 많죠. 보통 인생 경기라 칭할 정도의 슈퍼플레이, 페이커의 슈퍼플레이는 유튜브에만 검색해도 수십 아니 수백 개가 있을 정도로 롤이라는 세계관 속 페이커의 입지는 정말 절대적입니다. 롤이 어떻게 하는 게임인지는 몰라도 페이커를 모를 수는 없다. SKT1의 상징이자 롤의 아이콘으로 자리한 페이커 선수, 앞으로도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스타크래프트의 임요한, 대한민국의 e스포츠 산업을 이끈 프로게이머이자 2000년대 e스포츠를 상징하는 아이콘 테란의 왕제 임요한. 단 한 번만 쓸 수 있는 참신한 전략과 화려한 쇼맨십, 그리고 이를 실제 대회에서 사용해 많은 게이머들과 팬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선수입니다. 또 그의 경기는 보는 눈을 즐겁게 하는 맛이 있었고 이런 여파로 당시 마이너한 문화로 여겨지던 e스포츠가 양지로 끌어올려져 하나의 문화로서 굳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대한민국 게임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유명한데 임요한 선수가 활동하던 2000년대 초반 당시 IT 버블 붕괴의 여파로 게임 중독이라는 허상이 만들어졌고 프로게이머 하면 떠올랐던 이미지가 게임 페인에 가까웠습니다. 상금을 타 연명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대중들에게 좋지 못한 이미지가 컸죠. 하지만 임요한 선수가 억대 연봉 계약 체결을 한 최초의 프로게이머가 되어 프로게이머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는데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e스포츠의 판을 키우기 위해서는 팀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며 억대 연봉의 스카우트 제의를 거절하고 SK텔레콤을 스폰으로 잡아 SKT1이라는 프로게임 단이 창단되기까지 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SKT1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대한민국 내에서 e스포츠의 이미지를 바꾼 최고의 e스포츠 스타이자 테란의 왕제 임요한. 대한민국 게임의 역사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전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게임을 하루종일 하는 게 로망이 돼버려서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정말 부럽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오늘 한국의 5대 게임신 이야기를 찾아보며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보니 막상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 정도의 노력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더라도 정점을 찍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래서 더 존경심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떤 것에 정점이 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말처님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